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중병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악화됐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동반 성장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동반 성장 전도사를 자처하는 정운찬 전 총리인데요. 많은 지식인과 대기업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동반성장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정 총리는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동반성장이 없으면 자본주의도 없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동반성장 연구소를 직접 이끌고 계시죠?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 이른바 개미군 멤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그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던데 네. 이게 이제 동반성장에 관한 어떤 총정리하신 책인가요? 제가 그동안에 동반성장에 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네. 뭐 동반성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국 경제 문제 다시 말해서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는 예.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들 해서 네. 이번에 동반성장이야말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에 딱 부합한다고 네. 하는 글을 써서 책으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뭐 총리님도 지내셨는데 마침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총리로 내정이 됐고 정부가 이제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좀 쇄신을 했는데 그 쇄신의 모습을 혹시 뭐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여당은 정부의 주택 정책의 실패, 예. 공정성의 결여, 그리고 백신 정책의 불투명성 등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재보선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 개각을 했습니다. 제가 새 내각의 면면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평가 대신에 네. 김부겸 총리 후보에게 네.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정직하십시오입니다. 정직. 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네. 또 그것을 다시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직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권 말기에 새로운 정책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새 정책을 남발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네. 때로는 아무런 정책을 안 세우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네. 정책이다. 네. 네. 주택 정책을 25번 이상 세운 것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위기에는 웅비보다는 웅비. 실존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존.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충분한 준비도 없이 허황된 정책을 내세우지 말라는 네. 말씀이죠. 네. 네. 끝으로 정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정사정자, 네. 놈자자, 네. 그리고 바를 정자, 네. 야인데 이것은 정치는 무언가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뜻이죠. 네. 정권 연장이나 정권 탈환 네. 이 목적이 아니라 예. 국민을 배고프지 않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네. 그리고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일하시는 1년 동안 명심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김부겸 총리 내정자도 한번 출연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꼭 드렸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이 정부에서 상생연대 3법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협력 이익 공유제다. 이익을 뭐 공유하는 제도다 그러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주장하시는 동반성장과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좀 다른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권 초에 네. 동반성장 정책을 제대로 추진했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네. 선거 때는 우리 사회를 동반성장 사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예. 대선 이후 동반성장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아, 대선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 되고 나서는 정령 한 번도 안 썼습니까?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네. 이익 공유, 협력 이익 공유, 예, 협력 이익 공유. 협력 이익 배분 등은 모두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 제가 이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 그것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게 주어서 그들의 기술 개발
해외 진출, 예. 그리고 고용 증대를 유도하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세 가지 이익 공유나 협력 이익 배분이나 또 예. 협력 이익 공유 예.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익 공유를 했더니 예. 전경련에서 와서 예. 이거 내용은 좋은데 사실 싫다는 뜻인데 예. 내용은 좋은데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공유를 처음에 쓰시니까 네, 네. 정경련에서 네, 싫다는 듯 네. 속내를 바꾸죠. 공짜가 싫었나요? 공. 공유한다, 공짜. 협력이익 배분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또 이걸 입법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게 협력이익 공유로 또 다시 바뀐 것 같습니다. 배분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협력이익 공유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익 공유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시혜를 베푸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훌륭한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서면 주문 대신 구두 주문, 장기 어음 결제, 예. 기술 탈취, 예. 그리고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주 심해졌죠. 그래서 이 공유는 저는 시의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동반성장 정책 가운데는 이익 공유뿐만이 아니라 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가 발주를 하거나 구매를 할 때 네. 같은 값이면 중소기업으로부터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익 공유는 아직도 본격적인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어떤 이들은 대기업의 성과 공유제를 들어서 예. 지금 이익 공유가 상당히 되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좀 우습게 표현입니다만 성과 공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발에 오줌 넣기고 이익 공유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과 공유는 미시적인 것이고 예. 이익 공유는 좀 거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과 그럼- 공유와 성과 공유도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 그런 의미라면 사실 동반성장을 우리 총리님께서 한 10여 년간 줄곧 외쳐오셨는데 일반 사람들 기업의 눈으로 보면 뭐 대기업들이 큰 호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좀 그 이론이 총리님이 말씀하신 이론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 아닌가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철학은 맞지만 현실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정책, 네. 특히 이익 공유가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네. 사회주의적이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센터가 어디입니까? 나라로 따지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가장 자본주의적인 데가 할리우드하고 내셔널 풋볼 리그 등 프로 스포츠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익 공유는 사실은 예. 1920년대 시작됐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 태동기에 역사가 좀 오래된 거군요. 그렇죠. 100년 됐죠. 네. 영화 배우 또 제작사, 배급사 사이에 협력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는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밑바탕이 된 제도인데 아시지만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개런티 있지 않습니까? 개런티. 네. 제작자가 영화 만들 때 예. 배우나 감독들을 향해서 네. 적어도 얼마는 줄게. 네. 많이 남으면 더 줄게 하는 게 바로 러닝 개런티 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대박이 날 때 더 줄게 할 때는 이익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면 나눠줄 때 이 공유제의 정신이다. 기본 그렇죠. 정신이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바로 영어로 profit sharing이에요. 네. 미국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네.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의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회사, 캐리어 등이 목표 이익 초과분에 대해서 협력사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수익 공유 계획
개인 쉐어링 플랜이라는 게 있고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는 판매 수입을 또 공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 기타 뭐 호주, 뉴질랜드, 뭐 네덜란드 같은 데서 사회 자본 간접 자본 건설 사업과 네. 국제 항공사 간 전략적 제휴 협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포츠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내셔널 풋볼 리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식 축구 미국에. 네. 이건 1960년대까지도 미국의 프로축구는 아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아. 두 개 리그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풋볼 리그, 예. 내셔널 풋볼 리그가 있었는데 각자 32개 팀이 각자 도생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크지 못하니까 예. 통합 마케팅 아이디어를 냈어요. 예. 그래서 아메리칸 풋볼 리그하고 내셔널 풋볼 리그를 네. 합해서 내셔널 풋볼 리그로 하고 네. 모든 입장 수입료는 60%는 각 팀이 갖고 갖고. 40%는 중앙 집중시키고 네. 중계료 다 중앙 집중시키고 중앙 네. 집중시키고 또 거기다가 프로축구에 관련된 모든 물건 파는 것도 전부 중앙 집중화시켜갖고 지금은 NFL 32개 팀이 예. 세계 50대 프로 스포츠 팀 중에 다 거기 들어가 네. 있고 수익도 많이 내고요. 네, 그렇게 네. 돼 있습니다. 아주 성공 케이스도 돼 있고 예. 이것이 바로 여기서는 프로핏 쉐어링은 안 하고 레비뉴 예. 쉐어링이라고 그럽니다만 예. 자본주의 센터에서 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자꾸 저보고 비자본주의적이라고 해서 예, 저는 뭐 사회주의적인 성격이다. 또 그러니까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해를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그런데 이 정신이 이익을 나눠 가지는 뺏어서 줘야 되는 동반성장과 좀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바로 동반성장 이론의 기초다 이러는데 어떤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있을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예. 자유, 경쟁 이것만 하면 세상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기본 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또 예. 도덕감정론이라고 그럽니다만 예. 아담 스미스 책들은 거의들 안 읽고 있으나 잘 읽어보면은 아. 그 속에 자본주의 정신이 다 있고 그 자본주의 정신이 바로 동반성장이라고 제가 그렇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걸 한번 예. 잠깐 어떤 설명해 논리인데?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통해서 예. 특권을 가진 소수만이 독점적 경제 활동을 했던 중상주의 경제 질서에서 예. 벗어나 예.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현한다면 네. 질서 속에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담 스미스가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자칫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할 때 예.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네. 질서가 깨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공동체 사회의 조화와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걱정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공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공감, 네. 심퍼티,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아, 따져보고 한다는 것이죠. 이기심만 탐욕만이 아니라 네. 공감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게 바로 아담 스미스 표현에 의하면 impartial spectator, 공정한 관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공정한 관찰자다. 네, 그것들이 이기심과 탐욕을 좀 제어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아무리 제어해도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또 질서 깨질 것이 염려돼서 네. 바로 아담 스미스 말에 의하면 영연방의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했어요. 법을 통해서 이제 질서는 어느 정도 지키지만 거기다 번영까지 이루려면은 자기는 어쩌면 잘 모르는 사이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선한 의지가 예.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가능케 하는 것은 가능케 하는 사회 섭리를 아담 스미스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우리 한국 경제에서 동반성장은 네.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통해서 네.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한편, 다시 네. 말해서 질서를 지키는 한편, 질서를 지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서 예. 저성장과 양극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예.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하고 동반성장하고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반성장은 곧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 곧바로 동반성장 이론과 같은 것이다. 그 두 책을 다 읽어보시면은 예. 거기 뭐 거의 다
통하는 네.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좀 더 이해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기업들. 예, 이런 제가 좀 측면에서. 안타까운 것은 네. 기업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분들이 너무 대기업 옹호론자들이 많아서 네. 저희 동반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기업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기업들도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동반성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찬 전 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